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참 이거 1차 합의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번 주 일요일에 부과할지 안 할지도 지금 뭐 언론사하고 미국 쪽도 백악관이랑 얘기가 다르고요. 또 FMC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 있고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가 진짜 조금이라도 될지 안 될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무역 분쟁 이슈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통화정책회의하고 정치 이슈 또 그것 말고도 영국 총선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FMC 회의가 되고 내일 22 통화정책회의, 그다음에 영국 총선 결과가 13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15일에는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은 선물옵션 우리 동시만기일 있죠. 그러니 매일같이 무슨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통화정책 관련해서 보면은 장단기 국채금리표를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봤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여드렸던 그 모습하고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을 해드리면은 미국 채권 시장은 철저히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기 채권 금리가 안정된 흐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경제지표 호전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특징적이고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언젠가는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에 따라서 유동성 위축이 지금 반복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의 상황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동성 흐름에서만 관점에서만 지켜보면은 12월 12일부터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번 주 초에 일단락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언제부터 안 좋아지는가는 따져보면 12월 12일부터 좀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 그것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른다 해서 그냥 마냥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완화되는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다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흐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유동성 말고 금리 흐름 쪽으로 보면은 경제지표 호전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점을 최근에 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돼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 그것이 구축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 호전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금리 상승하고 동반되는 흐름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쪽 금리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페드워치 툴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건 당연히 동결이 맞는 거고요. 3월 FMC 회의 금리 동결 확률을 구해봐도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이미 다 이제 금리 동결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만에 하나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우리가 지켜볼 때 12월 기준금리나 점도표는 동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나타나는 표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매파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로 해서 점도표가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만에 하나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매수 기회로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가 않겠는데 만에 하나 나타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흐름도 그렇고요. 경기 흐름이 좀 호전이 된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에도 다 나왔잖아요. OECD 경기 선행 지수 좋아졌다. 근데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일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아직도 침체 국면 쪽에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뭐 마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올해 2월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가 수치가 그 다음 달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반년이 넘게 흘러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호들갑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단 또 변화의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하고 향후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마침내 나타났다 이것이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 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온 파란색 선인데 지금 끝부분을 보시면 나타나듯이 우리가 보이듯이 약간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 선이 미국이고 가운데에 있는 청색, 보라색 선, 보라 색깔로 보이고 있는 것이 OECD 토탈로 제가 표시를 한 것인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지금 아래쪽에서 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 미국이나 OECD 전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잠시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듯 하다가 말았는데 기다렸지만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바닥에서의 반전 흐름, 그것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대단한 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100 이상이 넘어야지만 경기 확장 국면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98.9, 미국도 98.9, OECD 전체로 놓고 봐도 99.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바닥을 턴한다고 해서 너무 좋게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힘들고 향후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다음 달에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바닥을 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상승이 그렇게 해서 흐름이 변화가 돼서 만약에 10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가 되면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그 외국인 포지션이 조금 애매했잖아요. 사실 계속해서 팔다가 삼거래일 찔끔 사는데 선물 쪽은 또 사줬고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장이다. 개인들이 볼 땐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이거 좀 무난하게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은 표인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오늘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9월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의 변화를 지금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위쪽에 제가 녹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빨간색 선으로 쭉 그어가지고 마지막에 화살표로 딱 저렇게 표시한 것이 계속 늘어나서 8월에 지수 저점을 만든 이후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11월 초에 정점을 만든 다음부터는 트레이딩으로 들어섰고 그것이 끝부분을 보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오전 12시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 누적 매수가 3만 353계약이었고 지금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다시 실적하고 관련돼 가지고 4분기 프리어닝 시즌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로 좀 힌트를 드린다면 저렇게 8월부터 늘어났었던 것이 실적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오늘부터 나타나고 있는 또 이런 선물 매수를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지나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위쪽의 선물 포지션은 좀 중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래쪽에 노란색 선의 풋옵션 쪽 누적을 제가 표시를 한 것은 지난달 건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저 빨간색 박스로 이번 달 거 만기가 아직 안 된 거를 지금 표시한 것인데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풋옵션을 많이 사다가 이번 주에 다 이익 실현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 헤징을 걸을 만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포지션들 그것이 대부분이 청산이 됐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왔었던 선물 포지션은 줄이다가 다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인위적인 만기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기존 포지션만 놓고 보더라도 이익 실현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코스피 200의 12월물하고 3월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12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요. 12월물 이론가가 280.34포인트고 3월물이 277.2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죠. 차월물이 낮다는 건데 그렇게 그냥 낮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론가에 비하면 차월물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고 코스피 200하고 12월 미니 선물 1월물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한 3.7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이론가가 1월물 미니 선물 가격이 이론가로 따져봤을 때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롤오버가 되기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민선물 같은 경우는 0.1 그리고 차월물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는 0.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월에는 배당을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지금 기존의 포지션이 있을 때 굳이 배당을 받지 않고 지금 청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만기에 청산이 된다라기보다는 이번 만기를 지난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그것이 청산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달보다는 만기 이후 만기 후 폭풍도 아니라 아예 배당락 이후에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의 이 배당락 이전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베이시스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베이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주변 환경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오늘 밤에 무슨 FOMC 회의에서 뭐가 잘못되거나 무슨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런 베이시스가 스프레드가 시장 흐름하고 투자 심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락에 가속을 붙이는 그런 변수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 밤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내일 시황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그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급하게 안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겠다. 해서 이번 만기는 무사히 좀 무난히 넘어갈 확률이 크고 내년 정도께의 매물 걱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러한 걱정을 좀 미리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지션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이번 것까지는 넘어가고 배당락 이후에 오히려 조금 이제 청산하는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후에는 딱 한 가지만 배제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무역 분쟁만 잘 넘어간다면 1차 합의만 괜찮지 않을까 걷어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면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빼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무역 분쟁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주가는 PER을 감안한 주가가 좀 고평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어닝 때에 맞춰서 아까 외국인 투자자 선물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좋아질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바닥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듯이 이번에도 좀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PER이 이번 3분기 실적을 반영한 PER이 KRX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표를 만들어낸 것이 12월 초인데 제가 그 표를 지금 그 표를 인용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PER 추이가 지금 노란 선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선 그 부분을 제가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실적 집계가 된 이후에 계산을 해가지고 PER을 조정을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툭툭 튀어오르는 것인데 이번 달의 수치를 보면 17을 넘어선 것이죠. 이 17이라는 수치가 최근에 한 10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최상단을 넘어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이 이번에 좋게 반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저렇게 PER이 툭툭 위로 올라오면서 안 좋아지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경우에는 저것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PER이 툭툭 꺾이면서 내려가는 것을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닝의 반전이 생기느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프리어닝 시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쪽의 수급은 그것을 선행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까 선물 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정말로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말로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IT 하드웨어 쪽을 놓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변화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9월부터 3분기에 나타났었던 흐름이었고요. 삼성이나 애플의 핸드폰 신모델 출시 시기하고 맞물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1분기에 나타나는 또 신모델 폴더블과 아이폰 SE2, 5G 모델이 이때부터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안 나타나서 폭락을 할 가능성보다는 지금부터는 턴어라운드,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의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는 그런 시기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PER이 낮아지는 그것을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좀 선행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 흐름 쪽에서 동반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이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놓고 본다면 다음 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부터의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주가의 흐름은 좀 더 자세히 좀 주목해 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0년 초까지 나타날 수 있는 IT 업종의 긍정적인 흐름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